커피를 좋아한다고 해도 분쇄한 원두를 강한 압력과 뜨거운 물을 이용해 추출해내린 이탈리아 출신의 에스프레소를 매번 먹는 사람은 국내에선 드뭅니다. 요즘 들어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에서 특히 인기 있는 커피 중 하나이며 다른 커피 음료가 만들어지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음료입니다. 과연 에스프레소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스프레소의 시작은 말했다시피 이탈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는 커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높아졌지만 당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은 수동이어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이지 베제라와 데지데리오 파보니가 새로운 자동커피 추출 기계를 발명했죠. 이 기계는 높은 압력으로 물을 커피 파우더에 힘차게 흘려보내어 짧은 시간에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었는데 간편한 덕분에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사랑받기 시작했고 이 기계를 연구해 지금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 잔을 마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애초에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것도 후딱 마시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탈리아어로 빠르다 혹은 신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에스프레소라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프레소가 쓰고 양이 적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에스프레소는 모카, 라떼, 아메리카노 등 다른 커피 음료의 기본 베이스로 자주 이용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에스프레소를 먹어본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에스프레소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크레마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연한색의 액체이자 추출이 완료되었을 때 가장 윗부분에 깔리는 거품을 의미하죠. 크레마는 미세한 거품과 기름이 합쳐진 건데 에스프레소의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스프레소가 잘 추출되었는지 혹은 커피 원두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냥 거품인 줄 알았다면 거품도 거품 나름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에스프레소는 일반적인 드립 커피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필터 커피는 약 0.6%의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지만 에스프레소는 2.5%의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죠. 이는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높은 압력으로 인해 더 많은 지방 오일이 컵에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두체가 떠오른다면 그건 1945년 이전 이야기니 묻어두도록 하죠. 어쨌거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탈리아에서 독재자처럼 규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프레소 가격입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커피가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에스프레소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누구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역시 들쑥날쑥한 한국과 본고장은 다르네요. 드립커피랑 에스프레소 둘 중에 어떤 게 카페인이 많을 것 같으신가요? 정답은 드립커피입니다. 에스프레소가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을 통해 세밀하게 갈아진 커피를 푹 짜내기 때문에 농축된 카페인 함량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실제로 드립커피보다 최대 3분의 1 더 적은 카페인 함유량을 가지고 있지요. 에스프레소 컵은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보통 가장 이상적인 에스프레소 컵의 크기를 2온스, 즉 소주컵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컵이 이것보다 크면 에스프레소가 너무 빨리 식어버려서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또한 컵의 3분의 2만 채워서 마시는 것이 국룰이고 도자기로 된 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온도나 추출 시간 등을 정확하게 맞춰야 최상의 맛을 가진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는데요. 가장 순수한 커피의 형태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게 매력적이네요. 카페에서 즐기는 에스프레소가 심하게 쓴맛을 냈던 건 이런 규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만들려면 42개에서 50개의 커피콩이 필요합니다. 계산해서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싱글샷부터 룽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 들어 에스프레소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매력이 넘쳐나는 음료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에 카페를 가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거나 라떼, 모카 혹은 카푸치노나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오늘 본 에스프레소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을 떠올리면서 먹으면 커피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